집안 분위기가 사람 인생을 망치는 방식. 먼저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집이 좁아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만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오래가는 상처는 매일 숨 쉬는 공기처럼 깔려있는 집안 분위기에서 옵니다. 누가 화난 것도 아닌데 집이 불편한 곳, 밥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하는 곳,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깨가 굳는 곳,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합니다.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듭니다. 누가 표정만 굳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생각합니다. 이건 성격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사람의 기본 자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안 분위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맞은 것도 아닙니다. 굶은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큰 사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하면 가볍게 들립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어. 집이 원래 그렇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항상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숨을 막는 공기. 그게 더 오래 갑니다. 첫 번째, 망하는 집안은 늘 긴장감이 깔려 있습니다. 큰 싸움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폭언이 계속 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발소리만 들려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머니 한숨 한 번에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 하나에도 눈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실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지금 웃을 때냐? 이 한마디에 아이는 웃음을 멈춥니다. 처음에는 그 순간만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웃는 것 자체를 조심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비슷합니다. 회사에서 분위기가 조금만 싸해져도 불안합니다. 연인이 답장을 늦게 해도 겁이 납니다. 친구가 말이 없으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집에서 어느 정도 긴장은 있어야 한다. 너무 편하게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질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서와 공포는 다릅니다. 질서는 사람이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포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계속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지뢰밭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밟으면 터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지뢰밭에서 오래 살면 걷는 법이 아니라 겁먹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망하는 집안은 감정보다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집에서는 누가 상처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망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마. 좋은 날에 왜 그런 얘기를 해? 가족끼리 그냥 넘어가면 되지.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이 외모를 놀립니다. 살 좀 빼라. 아직도 결혼 못했냐?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당사자는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말합니다. 어른이 농담한 건데 뭘 그렇게 받아들여? 참아. 괜히 일 키우지 마.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 사람이 됩니다. 선을 넘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아픈 사람이 분위기 망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집에서 자라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불편해도 참습니다. 화가 나도 삼킵니다. 상처받아도 웃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매번 감정 따지면 피곤하다.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가야 한다. 맞습니다. 모든 감정을 즉시 터뜨리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없는 일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잠시 넘기는 것과 계속 밟히는 것도 다릅니다. 진짜 성숙한 집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리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 말은 선 넘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이게 균형입니다. 망하는 집안은 균형이 없습니다. 항상 약한 사람에게만 참으라고 합니다. 이건 쓰레기를 카펫 밑에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방이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심해집니다. 세 번째, 망하는 집안은 늘 누군가를 탓해야 굴러갑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보지 않습니다. 희생양부터 찾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너희 때문에 돈이 안 모인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애들 때문에 산다. 가족 분위기가 나쁘면 제가 예민해서 그래. 예를 들어 집안이 늘 싸늘합니다. 대화가 없고 서로 무시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족은 말합니다. 쟤는 성격이 이상해. 쟤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서 집안이 망가진 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가 망가져서 그 사람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연기가 나면 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집안은 연기한테 화를 냅니다. 왜 너만 유난스럽게 피어오르냐? 반론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성격 문제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환경 탓만 할 거냐? 맞습니다. 자기 책임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보려면 먼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습한 방에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곰팡이만 닦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습기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분노, 회피, 눈치 보는 성격만 고치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걸 만든 공기를 봐야 합니다. 환경을 보는 건 핑계가 아닙니다. 치료를 위한 진단입니다. 네 번째, 망하는 집안은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좋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집은 기쁨에도 브레이크를 겁니다. 시험을 잘 보면 다음에도 그렇게 해. 취업을 하면 거기 얼마나 버티나 보자. 돈을 벌면 그 정도로는 부족해. 연애를 하면 괜히 상처받지 마라. 말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깁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합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축하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좋아하긴 아직 일러. 물론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뻐해도 됩니다. 망하는 집안은 이걸 못합니다. 항상 다음 걱정으로 현재의 기쁨을 눌러버립니다. 이런 집에서 자라면 성인이 되어도 성취를 즐기지 못합니다. 성과가 나와도 바로 다음 불안을 찾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잠깐이고 곧 부족한 점을 찾습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게 왜 나쁘냐? 방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다. 제 반박은 분명합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것과 기쁨을 끊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말은 이렇습니다. 축하한다. 지금은 충분히 기뻐해라. 그리고 며칠 뒤부터 다음 준비를 하자. 이건 사람을 세웁니다. 망하는 집안은 꽃이 피기도 전에 열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법 자체를 잊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망하는 집안은 쉬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집에 있어도 쉬는 느낌이 없습니다. 누워있으면 눈치가 보입니다. 휴대폰을 보면 한심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워있냐? 그럴 시간에 뭐라도 해라.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학교나 회사에서 버티고 집에 왔습니다. 정말 지쳐서 잠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말합니다. 팔자 좋다. 누구는 힘들게 일하는데 넌 편안해. 그 순간 휴식은 회복이 아니라 죄책감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제대로 못 쉽니다. 쉬면서도 불안합니다. 놀면서도 마음 한쪽이 찝찝합니다. 몸은 쉬는데 머리는 계속 자신을 혼냅니다. 반론은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자기 위주로 쉰다. 맞습니다. 게으름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휴식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휴식은 다시 움직이기 위한 충전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계속 피하는 겁니다. 망하는 집안은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에게도 계속 채찍질합니다. 이건 배터리 1% 남은 휴대폰에 왜 속도가 느리냐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충전을 해야 다시 켜집니다. 사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집안 분위기는 사람의 기본값이 됩니다. 늘 긴장하던 집에서 자라면 세상도 긴장해야 하는 곳으로 느낍니다. 감정을 억누르던 집에서 자라면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늘 탓하던 집에서 자라면 문제가 생길 때 해결보다 방어토합니다. 기쁨을 누리던 집에서 자라면 좋은 일이 와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쉬는 것을 죄로 만들던 집에서 자라면 평생 자신을 몰아붙이며 삽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무섭습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더 오래 갑니다. 매일 반복된 공기는 사람 안에 들어와 성격처럼 굳어집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원래 예민한 건지,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배운 건지, 내가 원래 불안한 건지, 늘 눈치 봐야 했던 집에서 배운 반응인지, 내가 원래 차가운 사람인지, 감정을 말하면 혼나던 환경에서 살아남은 방식인지, 이 구분이 시작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사람을 망치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숨 하나, 표정 하나, 비꼬는 말 하나, 참으라는 말 하나,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말 하나, 쉬는 사람을 죄인 만드는 공기 하나. 그게 매일 쌓이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편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망하는 집안은 돈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분위기를 정상이라고 우기는 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도 눈치를 보고 쉬어도 불안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껏 웃지 못한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불편한 집안 공기를 정상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